우리는 지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노년의 삶에 있다고 본다. 그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노년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년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노인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비약적으로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노인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간다는 말이다. 점유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히 각종 소비와 문화 산업의 타깃으로 노인들이 관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목소리가 더 주목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노년 세대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이다. 사회를 진화시키는 방향인가? 아니면 퇴보시키는 방향인가? 그 열쇠는 오직 하나, 노인들의 의식에 달려있다. 노인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부양 세대들에게 부담만 가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서 노인들의 의식혁명, 깨달은 노인들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의식의 혁명과 새로운 문명의 도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의 실체가 생명 에너지임을 깨닫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람과 자연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 노인들이 완성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수행과 생활을 하는 노년의 새로운 문화야말로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깨달은 노인이 많아질수록 인류의 의식은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고, 완성을 중심에 두는 정신문명 사회로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가 되라. 깨달은 노인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전통사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일종의 백과사전이었고 도서관이었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현대사회에 비해서 더뎠기 때문에 노인들이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것이었다. 노인들은 마을에서 지도력을 가졌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씨앗을 언제 뿌리는 것이 좋은지,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배탈이 나서 끙끙 앓는 어머니에게 무엇을 드시게 하면 좋은지, 이웃마을과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인에게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화와 지혜를 전달하는 전승자요, 갈등의 중재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이고 치유자였다. 이러한 역할이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해주고 안정성을 부여하며 균형을 잡아주었다. 고대의 사상은 노인의 지혜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도덕경을 지은 노자의 이름은 글자 그대로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부처는 80세, 공자는 73세까지 살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자신의 지혜를 세상과 나누었고, 플라톤은 81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술 활동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훌륭한 멘토로서의 노인의 모습은 자취를 많이 감추었다.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더는 묻지 않는다. 인터넷에 물어본다. 오히려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스마트폰 쓰는 법과 새로운 기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워야 한다.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져 말도 안 통하고 고집만 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일쑤다.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줄 삶의 경험과 지혜가 있는 노인들도 속도와 감각적인 것을 쫓아가는 젊은 세대들과 교류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통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던 그 옛날 노인들의 모습이 이제 다시 재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노인들이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로부터 해박한 지식보다는 자신보다 앞서 살아간 인생 선배로부터 깊은 지혜를 듣고 싶어 한다. 자신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슴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메말라가는 요즘 세대들의 가슴을 품어줄 너그럽고 인자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가장 먼저 각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과 손주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지혜로 이끌어주는 바람직한 가정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는 법이다. 어린 자녀의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모가 조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 조부모에게 사랑의 손길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인성은 삐뚤어지려고 해도 삐뚤어질 수 없다. 어디 학원이나 단체에 가서 따로 인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가정이 최고의 인성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지혜는 가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동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노인의 지혜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의 노력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노인들이 스스로 뒷방 늙은이를 자처하며 세상 일에 나몰라라 하지 말고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년을 삶의 성숙과 완성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에 도움을 주면서 열정과 보람을 맛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삶이 곧 자신의 완성뿐만 아니라 전체의 완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삶이요. 자신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삶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 진심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돌보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이 많은 사회는 축복이다. 노인들이 평생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혜를 모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노인들을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혜와 연륜을 나눌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의견도 분분하다. 확실한 것은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할까를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성숙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는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끼니를 제공하거나 노인센터를 짓고 사회복지사를 보내주는 것만이 노인 복지의 전부가 아니다. 사회는 노인들이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은퇴하면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활동은 끝나지만 노인들이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많다. 더 나은 지구 환경을 남기고 가자. 인생을 성공의 가치만이 아닌 완성의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기예보를 볼 때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 일기예보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 맑음, 흐림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라고 예보해준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한다. 그런 날에 밖에 나가면 금세 눈이 아프고 목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낀다. 2000년 이후 한중일 환경과학원이 10년간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중 30에서 5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3년 이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석탄 의존도가 70%가량인 중국의 가속화되는 산업화로 인해
미세먼지가 국경을 초월해서 주변 국가들의 대기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7년 6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폴리머스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에서 잡힌 해산물의 3분의 1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또 벨기에 겐트 대학의 연구진은 해산물을 먹는 사람은 매년 1만 1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삼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조각은 인간이 버린 페트병에서 왔다.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을 고기들이 먹고 그 고기를 다시 우리가 먹는다. 결국 우리가 페트병을 먹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적으로 매 분마다 120만 개의 페트병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총 4,800억 병이 판매되었고 2021년에는 20%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판매된 페트병을 한 줄로 이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한다. 더욱이 영국의 앨런 맥아더 재단은 2050년까지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양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리성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 병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화학약품 사용, 유전자 조작 등으로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이제 안전하게 먹기가 힘들어졌다. 인간의 생명 원천은 자연인데 자연이 병들면 당연히 인간도 병들 수밖에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넬 대학 생태농업과학 데이비드 핀멘텔 교수와 코넬 대학원 팀은 인구 증가, 영양실조 및 다양한 환경 오염이 인간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20개 이상의 논문을 연구한 결과 전 세계 사망률의 40%는 소질, 공기, 그리고 토양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5살 미만의 아이 4명 중 1명의 죽음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것이고 1년에 총 170만 명의 아이가 죽는다고 한다. 안전한 물과 깨끗한 음식의 부족, 오염된 공기로 인한 설사, 말라리아, 폐렴, 천식은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약한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이미 환경 오염의 폐해는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있고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 환경이 건강해지지 않고서는 인류가 120살의 수명을 누린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차드의 경우 깨끗한 식수 부족과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기대 수명이 49세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더 크게는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보살피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고 머지않아 인간의 삶을 존속하는 것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나는 3년 전에 동아시아 학자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미국의 환경학자 거스 스페스의 말을 소개했다. 저는 지구 환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물 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기후 변화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30년간 축적된 과학기술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이 틀렸어요. 환경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의 이기심, 욕심, 무관심이고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신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 과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환경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의 이기심, 욕심, 무관심이라는 환경학자의 말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해서 이제 성공이라는 가치를 넘어서 완성이라는 가치를 향해 가야 한다. 자연은 성공을 위해 개발하고 착취할 대상일 뿐이라는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한 분리의식이 환경을 해치고 환경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분리의식을 넘어서서 나는 자연과 하나라는 자각, 자연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자각, 이것 하나만 사람들이 제대로 깨우친다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나나 내 가족,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좁은 사고 방식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생각하고 고쳐 나가야지 분리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다.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공기로, 물로, 바람으로, 햇빛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구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 국경에 아무리 높은 장벽을 쌓는다고 해도 에너지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한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고 높은 장벽을 치고 많은 규제를 해도 옆의 나라들이 가난하고 불행하면 그 영향은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나 오염이 공기나 물, 바람을 타고 다른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강력한 경찰이 얼마나 많은 돈이 막을 수 있겠는가. 인류가 계속 외형적인 확장만을 생각하며 지구를 파괴하고 동료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살아간다면 늘어난 인류의 수명이 지구의 축복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세대 중에 연장자이자 깨어난 어르신으로서 노년의 생활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와 인류 전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 세대에게 있다. 지구 시민으로 살자. 나는 오래전부터 지구 시민 정신에 대해서 알려왔다. 이 정신의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는 특정 국가나 인종, 종교에 속한 구성원이기에 앞서 지구의 시민이기 때문에 지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피부 색깔을 갖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도 우리를 모두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 분모는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위에 함께 살고 있는 하나의 인류라는 것이다. 나는 얼마 전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한 연설에서 세계 시민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반가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저커버그처럼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지구 시민들이 지구 시민, 세계 시민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한 연대를 만들어 간다면 분명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구 시민의 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유 유출이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를 벌이는 용감한 그린피스 대원만 지구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가족을 위해 청소를 하고 밥을 짓는 어머니나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농촌에서 논밭을 일구고 닭을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구나 지구 시민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구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벼르고 벌러서 새 차를 샀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못으로 차를 쭉 긁어버렸다고 하자. 당연히 화가 나고 괘씸하고 낙심할 것이다. 누가 자신의 아이를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그 어떤 슈퍼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보다 힘세고 용감해진다. 그 차나 아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내 차이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구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구는 나의 집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구라는 집에서 같은 자연을 공유하며 사는 나의 식구다. 지구 시민 생활을 잘 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삶의 주인 의식과 희망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주인 의식이 없거나 희망을 잃은 사람은 지구에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지구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리더들이나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수동적인 생각을 갖거나 누가 뭐를 해도 이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자신에게 믿음이 결여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도 믿음과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내가 자연과 하나임을 느끼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이 지구와 인류의 문제가 곧 나 자신의 문제라는 절실함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구와 다른 생명들에게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내게 된다. 자신이 가진 지식, 돈, 힘, 재능, 시간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공동체에 이익을 주면서 살려는 마음을 내게 된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희망이 될 때 우리는 지구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이 지구와 인류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 우리에게는 모두 지구 시민의 마음이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생명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한 마음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지구 시민의 생활이다. 내 앞마당만 깨끗하게 치울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마치 내 집이 어질러진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서 그 휴지를 줍는 마음. 그런 것이다. 그러한 마음과 행동은 다른 누구의 강요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자각이 있을 때 진실하고 강력해진다. 내 생명의 근원이 자연이고 내가 온 것도 돌아갈 것도 자연이라는 인식. 그러한 자연을 잘 보존하다가 고이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자는 의식과 실천이야말로 깨달은 어르신이 가질 수 있는 사려 깊은 책임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값진 선물이다.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키우고 돌봐야 할 대상은 비단 내 가족만이 아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지구, 자연도 그 대상이다. 지구라는 우리 집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사는 우리 식구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인 세대들이 먼저 깨어나서 행동하자. 자녀와 후손들이 그런 모습을 본받고 같이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리라. 지구시민 하나부치 게이코 이야기. 일본인인 하나부치 게이코 여사는 올해 84세이다. 그녀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60세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했다. 은퇴 후 10년간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폐암을 앓는 남편,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들을 간병해야 했다. 그녀가 73세이던 해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만 종일 있기가 답답해서 가끔 요가를 배우러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개발한 심신수련법을 가르치는 단센터를 알게 되었다. 하나부치 여사는 단센터 수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기뻤고 마치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었다. 하나부치 여사는 자신이 느낀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70대 중반에 단센터를 열었다. 집에서 센터까지는 1시간 20분이 걸렸지만 매일 아침이 너무나 기다려졌다고 한다. 그날 수련을 가르칠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침마다 센터 앞의 도로와 계단을 직접 손으로 닦는 그녀의 정성과 열정 덕분에 센터는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센터 운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부치 여사는 해피브레인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해피브레인 클럽은 한 달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4번 시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련을 하는 모임을 일컫는다. 한때 그런 클럽을 13개까지 운영했다. 지금은 6군데에서 수련을 가르친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만은 쉬지 않는다.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안 되면 반드시 다른 시간에 보충을 한다. 하나부치 여사의 클래스는 주로 50대에서 70대까지의 연장자들이 오는데 적을 때는 5명, 많을 때는 15명까지 참여한다. 가끔 아동복지관에서도 가르치는데 젊은 주부들이 서너 살 된 아이들을 함께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 하나부치 선생님이라 부르며 엄마 옆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수련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한다. 가끔 수련이 끝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우친 것들을 이야기해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재능과 지혜를 힘껏 키워서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듣고 어떤 때는 노트에 받아 적기도 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저 사람들과 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부치 여사에게 그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일본에는 한 무사의 일대기를 그린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뜰 앞에 붉은 단풍잎을 보며 아들에게 무사의 정신에 관해 이야기해요. 단풍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지 알고 있니? 나무는 험난한 겨울을 넘기기 위해 힘을 비축해야 한다. 단풍잎은 나무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란다. 불타는 듯한 저 색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결의의 색이란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저렇게 불태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내 자식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가 아는 아이든 모르는 아이든 그렇게 예쁘고 소중해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지구에 먼저 와서 먼저 산 사람이니까 이것이 인간으로 사는 보람이고 긍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마음. 이 지구에 먼저 와서 먼저 산 사람으로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구라는 공동체를 위해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우고자 하는 하나부치 여사의 이야기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구 시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준다. 언제 들어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다. 포용과 베품의 문화. 우리는 인생의 전반기 동안 개인의 삶을 통해 소유와 지배와 정복만을 쫓는 삶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경험한다. 그것을 단지 개인적인 알무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혜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노년 세대에게 있다. 성공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완성의 가치를 알려줌으로써 인류의 삶과 자연이 극단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노인들은 확장과 독점을 중심 가치로 생각하는 사회에 나눔과 베품의 가치를 불어넣음으로써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창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무리 여유를 갖고 균형을 잡으라 해도 쉽지가 않다. 그 나이 또래의 생명은 팽창하고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생리이기 때문이다. 한창 푸른 녹음을 즐기고 있는 나무에게 황금으로 물든 단풍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말한들 녹음을 포기하고 일부러 단풍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화라는 것이 필요하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도 어떤 돌은 작고 어떤 돌은 크고 어떤 돌은 모나고 어떤 것은 둥글어야 튼튼한 콘크리트가 된다. 하나같이 똑같은 것만 모아놓으면 구조가 약해진다. 사회적인 경고함과 안정성 또한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은 패기 있게 도전하고 집중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안정과 성공도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그것이 오직 가치의 전부라고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오직 성공과 확장과 팽창만을 절대시하는 사이에 인간적인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사회에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깨달은 노인이다. 성공 중심의 사회에서는 생산, 확장, 개척과 같은 정장년의 역할만 중요하게 평가된다. 정장년기가 지나면 그러한 사회적 역할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생산과 팽창이 끊임없이 지속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많은 사회의 문제가 이러한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인 삶도 사회 전체의 시스템도 이해과 내심, 배품이 필요하다. 은퇴한 노인이 생산 활동에서 물러나면 사회의 방관자나 잉여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끊임없이 확장과 개척만을 중요시하는 성공 중심의 사회에 지혜와 관용, 보살핌이라는 완성의 가치를 불어넣는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주먹을 움켜쥐고 숨을 들이마실 때 나이 든 세대는 주먹을 펴고 숨을 내쉬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의 심장이 수축과 이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 생명을 유지하듯이 성공과 완성이라는 이 두 개의 큰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의식이 깨어난 노인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성공과 완성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나는 뉴질랜드의 얼스 빌리지에 있는 The Way of New Life 숲에서 본다. 이 숲에서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간다. 아름드리 소나무 밑동에서 커다란 상황버섯들이 자란다. 키 큰 카우리 나무들이 들이우는 그늘 아래서 커다란 고사리들이 잎이 무성하게 자란다. 또 그 고사리들의 그늘에서는 온갖 이끼들이 자리를 잡는다. 넝쿨 식물들이 다른 나무들의 튼튼한 몸통을 지지대로 삼아 마치 한 몸처럼 공생한다. 서로 다른 생명들이 서로를 수용하고 보듬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깊은 감동을 준다. 120세에 담긴 새로운 인류의 미래. 노년 세대에게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노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 인생에는 10대와 20대의 혈기왕성한 성장이나 30대에서 50대의 역동적인 성공의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에 내적 성숙에 이르는 아름다운 완성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개인적인 삶의 완성이 더 인간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 그리고 그 충분한 가능성과 힘이 노인에게 있다. 120살을 살겠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통해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신념의 표현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꿈을 품고 나와 마찬가지로 120살까지 살겠다는 선택을 하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했으면 한다. 이왕이면 자신의 영혼이 감동할 수 있는 큰 꿈을 품어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120살을 살지 않으면 안 될 위대한 꿈을 품어라. 나는 사람이 품는 꿈의 힘을 믿는다. 아름답고 위대한 꿈은 사람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든다. 한 사람이 품는 위대한 꿈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그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품는 위대한 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위대한 인간 정신을 본다. 모든 평범한 사람 안에 있는 비범함과 위대한 영웅을 본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생명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노년 세대에게는 하나부치 여사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이요 딸같이 느껴지는 마음. 인간과 세상에 깊은 책임감이 있다.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개인의 선택이 지구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는 개인이 선택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이다.
이전 시대에는 개인적인 선택이 갖는 힘은 지구 전체의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도 미비했다. 지금 우리는 과학과 신기술의 발달로 자기 집 거실에 앉아서 지구의 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의 힘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이제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내 개인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지구 전체를 염려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와 지구의 안녕을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고 예외적인 진보이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의식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의식 성장의 기회인 것이다. 우리의 조부모와 부모도 분명 노년기를 보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또는 경험하게 될 노년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긴 노년기를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떻게 오래 잘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른다. 롤 모델 또한 극히 드물다. 앞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노년에 관한 고정관념과 새롭게 열릴 무한한 가능성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다. 지금 노년을 맞은 미국의 베이브 부머 세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 전 세대의 노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노년 세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고자 하는 열정 또한 있다. 그러한 노인의 힘과 시간, 열정이 제대로 된 방향에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크게는 지구 전체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충분한 힘과 지혜가 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년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수 세대인 지금의 노년 세대가 지구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각자 어떤 노년을 보냈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확립될 수 있고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화와 지혜가 탄생할 수 있다. 나를 포함해서 노년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갖는 이 역사적인 책임과 역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노년의 문화를 창조하기를 바란다. 사회를 바꾸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정부나 산업이나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 삶의 방식이 곧 노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실하고도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인생 후반기 동안 내면적인 가치와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며 완성을 향해 나간다면 그리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오늘의 지구보다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남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연장자로서의 위신이 설 것이다. 너희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간미가 살아있는 가슴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더 노력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